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실험, 주문 건강실험 TV에서 물 건강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부터 쭉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2017년, 그러니까 2016년은 저번에 말씀드렸고 2017년 제가 7월 달에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벤맨 갤리지라는 의사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저도 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 5월,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전에 7월 이전에는 물을 잘 먹지 않았어요. 물을 먹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염소 같다. 염소가 물을 잘 먹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염소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물을 안 먹었던 거죠. 안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책에는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라는 책에는 뭐냐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물이 부족한 탈수 증상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수 상태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서 많은 건강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세포 안에서 물이 부족하면 화학 반응이 원활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질병이 생깁니다.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다가 먹는데 물론 그때 약을 타다가 먹으면 그 순간,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이 계속 그런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 있는 한은 그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아주 자주 드나들게 되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증상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근데 자기가 왜 그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지를 원인을 알지를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분이 이제 벤맨 갤리지라는 의사분이 알게 된 그 계기를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벤맨 갤리지라는 의사분이 어디에서 공부했냐?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그 의사 공부를 하고 이란으로 돌아왔어요. 이란 분이기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왔는데 1979년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분도 뭐냐면 벤맨 갤리지라는 분도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1979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많은 분들이 아프고 고통을 호소하는데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줄 약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맨 갤리지는 아무런 뭐 약도 없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생각난 것이 뭐냐면은 물을 마셔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아프고 아파하고 그런 그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옥에 계신 분이 한 3천여 명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게 했더니 아팠다고 했던 분들, 질병이 있다고 했던 분들이 뭐냐면은 안 아프고 질병이 개선되고 낫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은 감옥 생활 2년 7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그런 그 사람들한테 적용해 보는 결과 물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알게 됐어요. 본인이 아마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알아낼 수 없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벤맨 갤리지는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 감옥 생활 중에서 뭐냐면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벤맨 갤리지는 1982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에 망명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뭐냐면은 단순 의학 재단을 세우고 단순 의학 재단에서 뭐냐면 물을 먹으면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전파하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 관련된 책들도 저술해서 일반인들이 그거를 읽고 알 수 있게끔 그런 물을 갖다가 전파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쓴 책도 또 다른 책이 어떤 책이 있냐면 물 치료의 핵심이다. 물 치료의 핵심이다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맨 갤리지라는 분은 이 물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거죠. 왜 썼느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저는 접하게 된 거예요. 이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 책을 읽고 물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건강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7월 달에 읽고 그 이후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한번 제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시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식후 한 2시간 이후에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침에 9시에 식사를 했으면은 11시에 물을 머그컵이 있는데 머그컵으로 한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머그컵은 물이 도대체 얼마나 담비는 걸까? 그래가지고 제가 화학실험실에 가서 메스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부피를 재는 게 있습니다. 메스 실린더에다가 이 머그컵에 있는 물을 한 잔을 부어서 측정을 했더니 정확히 한 250ml 정도 되더라고요. 250ml. 그러니까 250ml면은 만약에 2리터의 물을 2000ml의 물을 마시려면은 250 곱하기 8을 하면 됩니다. 8을. 그렇죠?
8, 5, 40, 2, 8에 16에서 2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머그컵으로 하루에 8잔을 마시면은 2리터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11시에 한 잔, 또 30분 후에 또 한 잔, 11시 반에 한 잔, 이렇게 해서 그리고 12시에 한 잔, 그리고 나서 점심을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서 오후 한 3시쯤 한 잔, 3시 반에 한 잔, 4시에 한 잔, 4시 반에 한 잔,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저녁 먹은 이후에 또 한 2잔 정도 이렇게 마십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서너 잔, 그러면은 이렇게 총 합해보면은 무난하게 8잔을 하루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2리터의 물을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8잔으로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조금씩, 그것도 30분 간격으로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별 힘들지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2리터의 물을 마셨더니 제가 보니까 뭐냐면 소변 색깔이 일단 무색으로 변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그전에 물을 안 마셨을 때는 소변을 보면 노랗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변이 나오는데 물을 자주 마시니까 무색 비슷하게 나와요. 무색 비슷하게 나옵니다. 요 자체만 해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혈액 중에서 우리 그 신장에서 뭐냐면은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 노폐물을 제거하려면은 소변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데 물이 충분해야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넣고 많은 소변을 넣게 되면은 충분하게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노폐물이 잘 제거된 상태가 되면은 혈액 중에 노폐물이 적기 때문에 혈액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효과가 하나 있고, 자,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또 하나 있고, 제가 또 부수적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전에는 입안에 뭐냐면 입안이 침이 잘 안 나오고 입안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치석을 제거했는데도 한 1, 2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치석이 많이 끼는 것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해보면 거칠거칠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정도로 치석이 빠른 속도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7월 이후로 물을 많이 마셨더니 1년 후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침이 잘 나옵니다. 침이 잘 나오고 입안에 침이 항상 잘 나오고, 그러니까 침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혀 끝으로 치석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매끌매끌합니다. 실제로 느껴져요. 그래서 치석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해마다 1년마다 이렇게 치석을 제거해서 1년 후에 치과에 가서 2017년 7월부터 쭉 물을 마신 그 건강 실험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가서 치과에 가서 치석을 제거하는데, 치석을 제거하는 그 아가씨가 치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치석이 이게 했는데 치석이 별로 안 나와요.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 굉장히 그 색다른 경험이죠. 제가 건강 실험을 했지만 건강 실험 결과가 아주 그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된 건데, 물을 많이 마셨더니 침이 많이 나오고, 침이 많으니까, 입안에 침이 많으니까 치석이 적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구나. 침이 과연 무엇일까? 자, 어쨌든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효과라고 했어요. 침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침이 뭐를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침의 성분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거냐 그걸 해봤더니 침이라는 것은 혈액이 있는데 혈액이 이렇게 모세혈관을 와는데 거기에서 혈액 중에서 적혈구만 걸러지는 겁니다. 적혈구는 그러니까 침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보이질 않는 거죠. 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혈액 중에 적혈구가 걸러지고 나오는 액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혈액에 뭐냐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충분하니까 혈액 중에서부터 이렇게 돌다가 침으로도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용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혈액 중에 물이 부족하다, 탈수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물이 부족한데 뭐냐면 세포에 공급하는 물도 부족한데 침으로 이렇게 내놓고 땀으로 내놓고 이런 것은 굉장히 낭비죠.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침으로 분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소변도 그러니까 탈수,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고 뭐냐면 침도 잘 안 나오고 우리 몸에서 물 관리를 하는 거죠. 중요한 세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데부터 먼저 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물을 충분히 마시니까 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침이 많이 나오니까 입안에 침이 많으니까 항상 침이 이렇게 입안에 있으니까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안에서 침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또 보니까 혀 밑에서 나오고 혀밑샘, 턱밑샘, 그 다음에 귀 밑에서 나오는 귀밑샘 이렇게 샘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이렇게 세 군데에서 침이 나오는데 어쨌든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은 입에 침이 잘 분비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침의 효과는 뭔가 그걸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침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굉장히 좋은 파로틴이라는 그 성장 호르몬 그것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턱밑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이쪽 계통에 있는 그거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데 효과를 주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이 백혈구들이 이렇게 침 안에 있으면은 살균 효과가 있어요. 살균 효과.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를 치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균들이 치석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를 부식시키기도 하고, 또는 잇몸병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나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침이 충분히 나오면은 이런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침이 충분하게 입 안에 침이 충분히 나오고 입안이 항상 촉촉한 상태로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건강 실험을 통해서 효과도 봤고, 뭐냐면은 일단 소변 색깔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입안에 침이 잘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세포들에도 아마 물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세포들이 화학 반응을 하고 어떤 그 세포들의 작용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2017년 7월 이후로 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나서는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 안에 있는 치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의 느낌도 내 몸에서 느끼는 그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건강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물을 한번 충분히 들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책의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는 이 저자가 벤맨 갤리지 이 의사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이야기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 상태에 있는데도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살다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2017년 7월 이후로 이 책을 읽고 나서 건강실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적으로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용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용매가 뭐냐면 물입니다. 보통 우리 화학실험실에서 용매는 대부분 유기용매를 써요. 유기화학. 물 속에서 반응시키지 않고 메틸렌 클로라이드라든지 에틸렌 이서라든지 이런 유기용매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이 제가 전공한 것은 유기화학입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 화학 실험에서는 유기용매를 써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용매가 물입니다. 물이 신기합니다. 저는 유기화학을 했는데 아니 유기용매에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걸 해봤지만 물속에서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물속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세상에 고간에서 세포 안에서 물속에서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경이롭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물이라는 그 소재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제 한번 우리 벤맨 갤리지라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벤맨.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벤맨이면 배에 타고 있는 맨인가? 벤맨? 그러면 벤맨이 뭡니까?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죠. 또는 강 위에 떠 있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벤맨이라는 건 벤맨이니까 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름값을 하는 건가? 벤맨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듯이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알았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값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께서도 뭐냐면 항상 애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굉장히 잘 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름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은 본인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죽을 때까지 들을 때 굉장히 10,000번 이상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는 자주 듣게 되면은 그것이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들으면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그게 어떤 최면 효과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그 이름을 자주 들음에 따라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똥을 푸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개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똥을 푸는 것을 개똥이기 때문에 야 개똥아 똥 퍼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똥을 푸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똥을 열심히 푼다는 거예요. 개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을 쓰는 사람한테는 마당쇠라고 이름을 칩니다. 왜냐하면 마당쇠야 마당 쓸어라 그러면은 마당쇠가 마당 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맨 갤리지도 이름을 잘 지었나?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배라는 것을 이해를 했겠지만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배를 알죠. 그래서 벤맨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그런 우스갯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이름에 민감하냐면은 제 이름이 이주문입니다.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 TV 이름도 원래 건강실험 TV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건강실험 TV 하면 너무 그 건강실험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제 이름 주문을 집어넣은 겁니다. 주문 건강실험 TV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주문이라는 말인, 그래서 저는 어려서 이제 부모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 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주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 굉장히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별로 기분 좋지 않았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 선배들이 저한테 그 놀려요. 야, 주문아, 주문 한번 외워봐라. 뭐 이런 식으로 놀립니다. 그리고 또 뭐 주머니를 갖다가 주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주머니라고 부릅니다. 주머나, 주머니, 주머니 이런 식으로. 주머니, 그러니까 호주머니, 빵주머니, 뭐 신발주머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놀립니다. 그러면은 놀리는데 굉장히 그 기분은 안 좋죠. 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놀리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신주머니, 뭐 칼주머니, 뭐 신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주머니, 뭐 이렇게 뭐 빵주머니, 뭐 하여튼 뭐 주머니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포켓. 그런 식으로 놀리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놀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감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초등학교 때 그런 누수하게 그런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이름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웬만한 누가 놀려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좀 괴로웠지만 지나는 거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문이라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렇게 놀리는 것은 그렇지만 또 제 이름을 가지고 주문을 외워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손오공을 한 적이 있어요. 손오공. 라디오 방송에 한 5시에서 5시 30분 사이인가 라디오 방송에 항상 손오공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뭐 유기원 선생이 나와가지고 뭐 손오공 일행은 어디로 가고 뭐 오색구름을 타고 막 휙휙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들으면서 손오공이 주문을 외는 게 있습니다. 거기 주문을 어떻게 외는지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걸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주문을 외우라고 하면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그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도 그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손오공 주문이 그때 라디오 방송 은왕벌이 나부를 못 따라까 뿌라냐 이렇게 됩니다. 은왕벌이 나부는 못 따라까 뿌라냐 오색구름아 내려오라. 그러면은 오색구름이 싱싱싱싱 내려가지고 탁 타고 날아가는 것이 유기원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색구름을 타고 확 날아갑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팔계도 주문이 있어요. 저팔계는 주문이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저팔계는 훈냐닦아만 합니다. 훈냐닦아 그렇게 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주문이 나오면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 들어서 우리 애를 키우는데 TV를 보는데 슈퍼보드를 타고 손오공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오색구름이 아니라 슈퍼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슈퍼보드를 부를 때 손오공이 주문을 내는 게 좀 다릅니다. 그때는 은왕거리라고는 못 따를까 뿌라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TV에서 나오는 그 주문이 다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하여튼 그 TV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문이 막 이렇게 부르는 게 나오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암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말을 못 하겠고 하여튼 다른 주문이 있습니다. 하여튼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 나중에 나겠죠. 나중에 나면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저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굉장히 눈여겨봐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무슨 뜻이 있느냐,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어요. 뭐냐면은 놀기만 하고 이렇게 주문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뭐냐면은 한문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문 시간에 보니까 한자가 있는 거예요. 한자가 있어 내 이름에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니까 기둥주자에다 나무 목자에다가 주인주자를 써서 기둥주자에다가 글을 문자인 거예요. 주문. 그래서 아니 글로서 기둥이 되라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문이나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글을 배워서 기둥이 되라는 뜻으로 내 이름을 지은 거고 그 중요한 아주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런 주문 그러면 글을 배우라는 뜻이 있구나. 그래서 공부에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상당히 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이렇게 해서 카이스트까지 뭐냐면은 서울대도 가고 한국과학기술도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름의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주자에 글을 문자. 그래서 지금은 제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뭐 주문을 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은 보통 감기약을 먹어도 14일이 걸리고 감기약을 안 먹어도 2주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2주면 충분하다. 2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맞습니다. 2주가 지나면 거의 감기는 사라집니다. 면역력만 있으면. 그래서 2주면 감기는 충분하다.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이름을 가지고. 오케이. 자, 제가 좀 제 이름 가지고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벤맨 갤리지라는 분이 물이라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가 2017년 7월 달부터 물 건강 실험을 통해서 아주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을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2017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물은 열심히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건강에 도움이 됐고 실제로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꾸준히 마시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생수를 사서 먹는다는데 저는 그냥 수돗물을 마십니다. 수돗물을 마셔요. 왜냐하면 제가 화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물은 H2O가 주 성분이고 뭐 그 위에 뭐 불순물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금 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수 안 하고도 정수기 물 안 통해도 그냥 수돗물을 마십니다. 마시면서도 이건 좋은 거야. 그래서 생각하고 마십니다. 제가 만약에 빨리 죽으면은 이중우는 저런 식으로 살다가 죽었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이라든지 웬만한 물을 마셨을 때는 지나가다가 냇가에 있는 맑은 물을 마시든 뭐를 마시든 대부분의 물은 거의 99.99%는 아마 H2O일 거예요. 그 중에 그 일부가 불순물이 섞여 있지만 그 일부 불순물은 우리 몸에서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변으로 버리든지 간에서 해독을 하든지 충분히 우리 몸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뭐 생수를 마시든 저기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물을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물을 접할 수 있는 데서는 그냥 그런 물을 마시세요. 충분합니다. 만약 잘못되면 이주문 때문에 그렇다고 탓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활하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면 됩니다. 저는 제 기준은 뭐냐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활해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물 건강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저는 물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충분히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물의 양이 중요한데 왜 물을 2리터라고 했겠느냐? 그걸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물의 양이 왜 중요하냐면 물을 우리가 버리는 양이 보통 소변으로 한 2리터 가량을 소변으로 배출한다고 해요. 아까 충분히 물을 마셨을 때 이야기예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은 소변의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마신 사람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이 이렇게 소변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으로 해서 나가는 양이 한 500ml 정도 된다고요. 500ml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숨을 쉴 때 허파에서 이 숨을 내뱉었을 때 수증기로 해. 우리 물 액체 상태로는 안 보이지만 기체 상태로 수증기 상태로 해서 공기를 내뱉었을 때 H2O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양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숨을 쉬면은 약 1리터 정도의 물이 우리 폐에서 허파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양이 1리터 양이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인데 하루 종일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안 보이는데 한겨울,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숨을 쉬면 입김을 내뱉는다든지 입김을 내뱉으면은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체가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액체는 눈에 보이지만 기체의 수증기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여름이나 가을, 봄에는 좀처럼 입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증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 허파에서 하루에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한 1리터라는 아주 많은 양의 H2O, 물이 수증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번에 코로나 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보통은요 천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어떤 학생이 방독면 비슷한 걸 쓰고 이렇게 한 10 기숙사에서부터 교실까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리나? 그 사이에 그걸 쓰고 와가지고 벗은 것을 봤는데 거기에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게 응축이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응축이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숨을 쉴 때 허파로부터, 폐로부터 이런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양이 1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또 땀으로 땀으로서 한 300ml 정도가 나간다고요. 300ml. 땀을 흘리는 경우. 이렇게 피부에서 날아가는 거죠.
또는 눈물, 콧물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이렇게 또 일부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더하면은 소변 2리터, 허파로부터 나가는 게 1리터, 그 다음에 대변으로 500ml, 땀으로 300ml, 그러면 약 3.8리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물이. 그러면 3.8리터인데, 그럼 3.8리터를 마셔. 어떤 책에는 보니까 3.8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되어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벤맨 갤리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8리터 중에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 물을 섭취하는 양이 약 1.8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음식물을 먹을 때 이렇게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1.8리터. 그리고 음식물을 또 우리가 이 세포 안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CO2와 물이 나오면 H2O가 나옵니다. 그 H2O 양이 상당히 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얻어지는 물의 양과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을 때 섭취하는 양이 약 1.8리터가 되니까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2리터 정도는 밖에서 물을 마셔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리터를 마시라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2리터라는 양은 지켜야 될 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 물이 H2가 나온다는 그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 낙타봉이 이렇게 솟아있는데 거기 솟아있는 거기에 지방이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낙타는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로 쓰면서 CO2는 날려보내고 나오는 물, H2O를 사용해서 사막을 건너간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에너지를 얻으면서 물이라는 H2O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그 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낙타를 생각합시다. 낙타는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을 건너갈 때 그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 나오는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생존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양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은 그 슈퍼보드를 타고 나를 때 주문이 어떻게 됐냐면은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 줍니다.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 치키치키 차카차카초코. 저 주문을 들으면서 빨리 기억을 했죠. 왜냐하면은 저는 주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건강 실험한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자, 구호를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